지금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아마 속으로 코웃음을 치셨을 겁니다. 뭐? 내 뇌가 돈을 싫어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돈을 사랑해. 돈만 주면 내 영혼도 팔 수 있어. 네, 여러분의 이성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무의식, 즉 뇌의 95%를 차지하는 저 깊은 심연 속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일론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원한다고 말만 할 뿐, 실제로는 그것을 감당할 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99%는 심각한 돈 알레르기 환자입니다. 돈을 벌고 싶다고 입으로는 외치지만 실제로는 돈이 다가오는 순간 여러분의 뇌가 기겁을 하며 돈을 걷어차고 있습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면역 체계가 작동해서 고열을 내고 토해내는 것처럼 말이죠. 믿기지 않으십니까? 증거를 대보라고요? 로또 1등 당첨자의 70%가 5년 안에 파산하거나 당첨 전보다 더 불행해진다는 통계 들어보셨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들이 멍청해서일까요? 흥청망청 돈을 써서일까요? 아니요. 그들의 뇌가 갑자기 들어온 거액의 돈을 생존을 위협하는 맹독성 물질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가 비상 시스템을 가동해 그 돈을 최대한 빨리 모조리 갖다 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래야 뇌가 편안함을 느끼니까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늘 제자리인 이유도 똑같습니다. 월급이 오르거나 보너스를 받으면 귀신같이 나갈 돈이 생기죠. 멀쩡하던 차가 고장나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그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현실을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여러분이 죽어라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었는지 그 소름돋는 뇌과학적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뇌에 심어져 있는 이 지독한 가난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돈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부의 뇌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평생 가난한 뇌의 노예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뇌뚜껑을 열고 대수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론 1. 뇌의 생존 본능 부의 항상성. 먼저 우리는 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알아야 합니다. 뇌의 제일 목표는 무엇일까요? 행복? 자아실현? 부자되기? 다 틀렸습니다. 뇌의 유일한 목표는 생존입니다. 생존을 위해 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안정과 유지입니다. 이것을 생물학 용어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체온을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 몸은 항상 36.5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만약 체온이 갑자기 40도로 오르면 어떻게 되죠? 뇌는 비상을 걸고 땀을 흘리게 해서 열을 식힙니다. 반대로 체온이 떨어지면 몸을 떨게 해서 열을 냅니다. 원래의 상태, 즉 설정값으로 돌아가려는 강력한 힘입니다. 문제는 이 항상성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무의식 속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돈의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금융 온도계 또는 부의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여러분의 금융 온도계가 월 300만 원에 맞춰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은 아주 편안함을 느낍니다. 뇌는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 이 정도면 춥지 않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운이 좋아서 혹은 투자가 대박나서 월 1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와, 대박이다 라고 환호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무의식은 비명을 지릅니다. 비상, 설정값을 초과했다. 위험하다. 열을 식혀라. 뇌 입장에서 이 갑작스러운 큰돈은 고열과 같습니다. 빨리 식혀야 합니다. 그래서 뇌는 여러분이 돈을 쓰게 만들 무의식적 실수를 유발합니다. 괜히 안 하던 주식 단타를 쳐서 돈을 날리게 하거나 갑자기 비싼 명품을 사게 만들거나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몸을 아프게 해서 병원비로 쓰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통장 잔고가 3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면 뇌는 그제야 안심합니다. 휴,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왔네. 살았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월급 날만 되면 퍼가요 소리와 함께 통장이 텅장이 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낭비벽이 심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치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설정된 온도보다 높은 돈을 견디지 못하고 배출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항상성의 저주입니다. 본론 이 원시시대의 유산 마이너스 돈은 곧 죽음이다. 도대체 왜 우리 뇌는 돈을 이렇게 싫어할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왜 변화를 죽음처럼 여기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원시시대로 가야 합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에게 변화는 곧 위험이었습니다. 늘 다니던 길로 안 가고 새로운 길로 가면 맹수에게 잡아먹혔습니다. 남들과 다른 튀는 행동을 하면 부족에서 쫓겨나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 특히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에는 튀지 마라. 하던 대로 해라. 안전한 게 최고다. 라는 코드가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큰 돈을 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사는 곳이 달라지고 책임져야 할 게 많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시인의 뇌를 가진 우리 무의식에게 이런 변화는 너무나 큰 스트레스입니다. 부자가 되면 친구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돈이 많아지면 가족들이 유산 싸움을 할 거야. 돈을 많이 벌면 세금 문제로 골치 아파질 거야. 여러분이 의식적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외치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이런 두려움들이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재적 저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아예 돈 벌 기회를 원천 차단해 버립니다. 투자 정보를 봐도 에이 사기겠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내가 무슨 사업이야 망하면 어쩌려고 하며 묻어버립니다. 승진 기회가 와도 책임지기 싫어하며 피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가난하지만 안전한 동굴 속에 가둬두려는 뇌의 눈물겨운 사랑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사랑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독약일 뿐입니다. 본론 삼상한선 증후군 마이너스 행복을 견디지 못하는 병. 심리학자 게이 핸드릭스는 이것을 상한선 증후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행복이나 부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상한선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일을 망치기 시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너무 행복한 순간에 갑자기 별거 아닌 일로 싸움을 겁니다. 일이 너무 잘 풀려서 돈이 막 들어오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휴가를 가서 가장 편안해야 할 순간에 갑자기 집에 두고 온 가습을 걱정을 하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왜일까요? 너무 좋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아도 되나? 곧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뇌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합니다. 싸움을 하고 아프고 돈을 잃고 나서야 그래, 인생이 원래 이렇지. 고통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 라고 느끼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불행과 가난이 사실은 여러분의 뇌가 익숙한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연극일 수 있다는 사실이요. 본론 사당신의 발목을 잡는 무의식의 이중간첩 마이너스 인지부조화와 크랩 멘탈리티.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돈을 거부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가진 도덕적 우월감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십시오. 뉴스에 갑질하는 재벌, 탈세하는 부자가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런 나쁜 놈들, 돈이 썩어나니까 저러지. 역시 돈은 사람을 망쳐. 하면서 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돈은 없지만 착해. 나는 가난하지만 정직해. 부자들은 탐욕스럽고 더러워. 이것을 뇌과학에서는 인지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합리화라고 부릅니다. 현재의 가난한 상황 현실과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이상이 충돌할 때 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부자를 악으로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못된 게 아니야. 나는 저런 나쁜 놈이 되기 싫어서 안 된 거야. 라고 말이죠.
이게 마음이 훨씬 편하거든요. 자존감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부작, 돈더러움이라는 공식을 학습해버립니다. 자, 뇌는 절대로 자신이 나쁜 존재가 되는 쪽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는 돈 벌고 싶어 라고 외치지만 무의식은 잠깐 돈을 벌면 나쁜 놈부자이 되잖아. 난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 라며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중간첩도 이런 이중간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은 성공을 말하지만 여러분의 무의식은 성공을 경멸하고 있으니까요.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는 나가지 않고 엔진만 과열되어 터져버립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의 머리가 복잡하고 인생이 답답한 이유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가난한 성자 코스프레부터 집어치워야 합니다.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돈은 그저 증폭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라면 돈은 여러분을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뇌를 가난에 묶어두는 무서운 본능이 있습니다. 바로 크랩 멘탈리티와 연결된 사회적 고통입니다. 양동이에 개를 한 마리만 넣어두면 혼자서 기어 올라와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여러 마리를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한 놈이 기어 올라가려고 할 때 밑에 있는 놈들이 그 놈의 다리를 집게로 잡아 끌어내립니다. 어딜 혼자 나가? 같이 죽자. 결국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고 다 잡혀서 해물탕이 됩니다. 인간 사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100억 부자가 되어버리면 지금 내 친구들, 동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그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떠나지 않을까? 뇌과학적으로 무리해서 배제되는 고통은 신체적 고통과 똑같은 뇌 부위전 방대상피질을 자극합니다. 즉, 뇌 입장에서 왕따가 되는 건 칼에 찔리는 것만큼이나 두렵고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친구들과 비슷한 수준의 가난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상사욕하고 대출금 걱정할 때 같이 맞장구 치며 그래 사는 게 다 그렇지라고 해야 안전함을 느낍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나는 내년에 사업해서 10억 벌 거야 라고 말하면 분위기 싸해지겠죠? 그 싸해짐을 견디는 것이 뇌에게는 죽기보다 싫은 공포인 겁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건 여러분이 의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겁쟁이 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개들이 우글거리는 양동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운명은 결국 끓는 물속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려면 다리를 잡아 끄는 그 개들을 뿌리치고 양동이 밖으로 뛰쳐나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설령 그 과정에서 친구를 잃고 외로워진다 해도 말이죠. 그 외로움은 성공의 입장료입니다. 본론 오돈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3단계 처방전. 자,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이 거지 같은 설정값에 갇혀 살아야 할까요? 월 300만 원의 그릇으로 태어났으니 평생 그렇게 살다 죽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뇌과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 신경가소성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훈련한다면 이 빌어먹을 금융 온도계를 뜯어고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뇌를 부자의 뇌로 재설계하는 실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리치랩이 제안하는 3단계 솔루션입니다. 첫째, 인지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뇌가 돈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음에 돈을 쓸 때 혹은 돈을 벌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의 감정을 관찰해 보십시오. 비싸다라고 느낄 때 가슴이 조마조마합니까? 큰 돈이 들어왔을 때 기쁨 뒤에 이게 사라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따라옵니까? 그 불안이 바로 항상성의 저항입니다. 그때 이렇게 외치십시오. 아, 내 뇌가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하지만 이번엔 안 속아. 여러분이 이 패턴을 알아차리는 순간 무의식의 힘은 약해집니다. 메타인지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돈에 대한 둔감화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큰돈을 위험으로 인식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뇌에게 큰돈은 위험하지 않아 안전해라는 것을 학습시켜야 합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갑에 10만원짜리 수표, 아니 가능하다면 5만원권으로 10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넣어서 다니십시오. 그리고 절대 쓰지 마십시오. 그냥 가지고만 다니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소매치기 당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뇌는 서서히 깨닫습니다. 지갑에 큰돈이 있어도 안전하네. 내가 죽지 않네. 돈에 대한 공포심이 줄어들고 두툼한 지갑의 느낌이 편안함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 온도계를 1도 올리는 과정입니다. 부자들은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지만 큰돈이 통장에 있어도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를 인위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십시오. 최고급 호텔 로비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셔보십시오. 명품 매장에 들어가서 가장 비싼 옷을 입어만 보십시오. 돈 안 듭니다. 그 낯선 환경, 부의 냄새에 여러분의 뇌를 자주 노출시키십시오. 처음에는 식은땀이 나겠지만 반복하면 뇌는 그곳을 내 구역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셋째, 시각화로 뇌를 완벽하게 속이십시오. 앞선 영상 RAS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된 모습을 상상할 때 단순히 돈 많은 모습만 상상하지 마십시오. 큰 돈을 다루면서도 아주 편안하고 담담한 내 감정까지 시각화해야 합니다. 수십억 원이 꽂힌 통장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이번 달 수익이 괜찮네 하고 차분하게 커피를 마시는 모습. 비싼 차를 타고도 흥분하지 않고 편안하게 핸들을 잡는 느낌. 이 편안함의 감정을 뇌에 계속 주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뇌가 이거 익숙한 상황이네. 비상벨 울릴 필요 없겠어. 라고 반응합니다. 부의 항상성 설정값을 미리 상상 속에서 올려놓는 것입니다. 본론 6부의 그릇 깨트리지 말고 키워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기술만 배우러 다닙니다. 주식 차트 보는 법, 부동산 임장 다니는 법.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릇 항상성이 종지 그릇이라면 아무리 댐에 물을 쏟아부어도 다 흘러넘칠 뿐입니다. 아니, 그 압력을 못 이기고 그릇이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또 파산의 비극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돈의 액수는 얼마입니까? 10억을 주면 그것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해서 1년 안에 다 써버릴 것 같습니까? 부자들은 돈을 벌기 전에 먼저 그릇을 키운 사람들입니다. 수백억을 가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강철 같은 멘탈, 거대한 금융 온도계를 먼저 세팅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돈을 알레르기 반응이 아닌 산소처럼 편안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부는 여러분 곁에 머물게 됩니다. 결론, 당신의 뇌는 이제 돈을 환영할 준비가 되었는가? 구독자 여러분, 가난은 질병이 아닙니다. 가난은 여러분의 뇌가 생존을 위해 설정해 놓은 잘못된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비밀번호를 알았습니다. 이제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운이 없어. 나는 흙수저야. 부자는 나쁜 놈이야 라는 말로 여러분의 뇌를 안심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겁쟁이 편도체가 하는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그 개들이 우글거리는 양동이를 걷어차고 나오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지갑에 현금을 채우고 불편한 부의 장소에 가고 큰돈 앞에서 담담해지는 상상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무의식이 돈은 안전하다. 돈은 좋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믿게 만드십시오. 처음엔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뇌가 비명을 지를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바로 여러분의 낡은 껍질이 깨지는 소리입니다. 그 알레르기를 극복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는 상상도 못한 풍요가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미친 듯이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는 그날까지 더리치랩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뇌의 저항을 뚫고 실제로 행동하게 만드는 게으른 뇌를 움직이는 72시간의 법칙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뼈를 때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나는 내 부의 그릇을 100억으로 키우겠다라고 선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선언이 뇌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